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슈팅스타 황금별을 잡아라 진행의 고은별입니다. 제롬파월 연준 의장의 연임이 국내 증시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매파적 기조를 이어갈 것이다라는 전망에 기술주들의 낙폭이 있었던 하루였는데요. 코스피는 전날 3천선 돌파를 이어가지 못하고 기관의 매도세 그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0.53%가량 하락하면서 2,997포인트의 장을 마쳤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대체로 하락 마감했네요. 코스닥은 더욱 깊게 밀렸습니다. 1.8%가량 내린 1,013포인트로 장을 마쳤는데요.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 가운데 상승 마감한 종목은 없었습니다. 수급 상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양지수 모두 기관의 매도세가 짙었던 하루였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은 개인이 3,800억 원 그리고 외국인이 2,800억 원가량 담아냈지만 기관이 7천억 원가량의 매도의 폭을 계속해서 넓혀갔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1,500억 원 그리고 외국인이 500억 원가량의 물량을 담아냈지만 기관이 2천억 원 물량을 좀 매도를 했습니다. 14거래일 만에 3,000포인트를 탈환했던 우리 지수, 긴축 정책에 대한 우려로 인해서 단 하루 만에 3,000선을 다시금 내준 채 마무리를 했는데요. 정말 지리한 박스권 행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장에서는 어떤 전략이 유효한지 오늘도 1시간 동안 알찬 시간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함께해 주실 전문가님 사진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 함께해 주시기 위해서 암행어사 전문가님께서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분들께도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암행어사입니다. 갑작스럽게 월요일이 찾아오면서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우리 증시도 어느 정도 기습적인 하락이 좀 나와가지고 우리 시청자분들 좀 당황들 하셨을 텐데 과연 연말에 어떤 흐름이 좀 나올지 그 부분에 대한 저희 개인적인 의견을 오늘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2022년도가 얼마 안 남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2022년도를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전략들 좀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한 50분 정도 집중을 하신다면 내년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전략 그리고 이번 연말을 마무리 잘하기 위한 그런 전략들 그리고 좋은 종목들 함께 전부 다 이제 가져가실 수 있으니까 방송 끝까지 시청하시면서 저희 전략 어떤 전략인지 좀 보시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우리 시청자분들 항상 감기 조심하시라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님의 개조와 건강은 물론이고요. 정말 그 건강까지 생각해 주시는 전문가님이십니다. 저희가 50분 동안 최대한 알찬 시간 꾸려보겠지만 그래도 그 시간이 조금은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분들은요. 저희 홈페이지로 함께 하시면 전문가님을 또 별도로 만나보실 수가 있는데요. 홈페이지로 입장하실 수 있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지금 QR코드 보이시죠? 이 QR코드 휴대전화로 스캔하시면 홈페이지로 바로 입장 가능하시고요.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탁 4글자를 검색해 주셔도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스크롤 쭉 내리시면요. 암행어사 전문가님 사진 아래에 있는 노란색 바 꾹 하고 눌러주세요. 그러면 방송 끝나고 그 직후에 진행이 되는 무료 공개 방송에도 참여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개조와 건강까지 단단히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별별 이슈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첫 번째 별별 이슈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파월 연준 의장이 연임이 됐죠. 이에 대한 한국은행의 이야기를 한번 가지고 왔는데요. 뉴시스의 기사이고요.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간밤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연임을 재지명했고요. 라엘 브레이너드 연준 이사를 부의장으로 지명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은행은 미국 연준의 통화 정책이 큰 틀에서는 그다지 변화가 없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번 연임에 대해서 언론은 불확실한 경제 상황을 고려해서 정책의 연속성을 확보하는 등 안정에 좀 우선을 둔 선택이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연임, 인플레이션을 과연 이번에는 잡을 수 있을까요? 잠시 후 전문가님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별별 이슈 함께 확인해 보시죠. 두 번째 별별 이슈는 삼성전자에 대한 SBS의 기사입니다. 외신에 따르면 삼성전자가 미국 파운드리 제2 공장 부지를 텍사스주 그리고 테일러시로 결정했다는 그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미국을 방문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최근 백악관의 고위 관계자와 핵심 의원들을 잇따라 만나면서 반도체 2공장을 포함한 반도체 공급망에 대한 현안 전반에 대해 논의를 했다고 하는데요. 삼성전자 파운드리 제1공장이 위치한 텍사스주 오스틴에 인접한 테일러시 같은 경우에는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약속하면서 삼성에 20조 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각별한 공을 들여왔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기술주의 약세 속에서도 견조한 상승세를 이어갔는데요. 장중에는 잠깐 흔들리는 데지만 그래도 강보합권에 마감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파운드리 공장의 증설, 과연 주가의 상승 동력이 될 수 있을지 잠시 후 전문가님의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별별 이슈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약 발표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오늘 이 후보는 기자회견을 열고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19로 계기로 급변하는 글로벌 산업구조에 대응하기 위해 집권 후 5년간 국비 85조 원을 디지털 인프라와 산업구조 전환 등에 투자해서 일자리 200만 개를 창출하겠다라는 디지털 대전환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이 후보는 선대위 출범 후에 SNS를 통해서 작지만 알찬 소확행 공약을 연속적으로 발표를 하고는 있지만 선대위 차원에서 대선 공약 발표는 이번이 처음이었는데요. 디지털 대전환 공약으로 스마트 그리드 관련 종목들 오늘 강세를 보였습니다. 옴니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발표 직후에 장대 양봉을 그리면서 상한가로 직행을 했고요. 클라우드 기반 디지털 플랫폼 사업을 영위하는 ITI즈 같은 경우에도 13% 두 자릿대 강세를 보인 채 마감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대선 정책주 지금이라도 타야 될까요?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잠시 후 별별 이슈 조금 더 디테일한 전략 나눠보도록 하고요. 오늘의 주제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별별 이슈부터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파월 연준 의장의 연임과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과연 인플레이션을 잡을지도 궁금하고 국내 기술주에도 또 어떠한 여파가 있을지도 궁금하고요. 네. 사실 많은 투자자들이 좀 연임을 할 것이다, 아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생각들 하셨을 텐데 저는 사실 연임을 할 거라고 생각은 좀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저희 예상이 좀 맞아떨어지는 그런 흐름이었다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 사실 이 흐름에 따라서 우리 시청자분들 가장 궁금해하신 것이 결국에 우리 증시는 상승할 것이냐 하락을 할 것이냐 이 두 개 부분을 가장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사실 뭐 연준의 이 파월 의장이 연임한 부분에 있어서 사실 지금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게 뭐 테이퍼링 일정이라든지 또는 금리 인상 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계속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우리나라 증시에는 그런 부분들이 큰 영향은 끼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충격은 적을 것이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원래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런 일정과 크게 변함이 없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테이퍼링의 일정 그리고 이제 금리 인상의 일정 이런 부분들은 여전히 계속적으로 파월 의장이 얘기했던 대로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시장 하락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시장의 대세 상승을 우리가 생각해야 될 때가 아닌가라고 저는 강력하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일단 만약에 연준의 의장이 바뀌어가지고 어느 정도 뭐 테이퍼링이라든지 통화 정책이 더 빨라졌으면 증시는 그것이 불확실성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만 어느 정도 이제 안정적인 그런 흐름들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상승을 어느 정도 생각을 하셔야 된다. 그것이 이제 첫 번째 이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이유는 지금 기업들의 실적이 계속 발표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3분기 실적 발표가 이제 좀 마무리되어 가는 그런 시점인데 기업들의 실적이 계속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들의 실적 상승은 결국에 경기 회복으로 이어지는 흐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이 따져보셔야 될 것이 유동성에 대한 불확실성보다는 기업들 실적에 대한 그런 기대감을 더 가지셔도 된다. 그것이 지금 바로 외국인들의
이 수급에서 나타나고 있거든요. 외국인들 코스피에서는 계속 매수하고 있는 부분이 아마 그러한 이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 일단 세 번째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세 번째 증시 상승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지금 이제 인플레이션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인플레이션을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것이, 사실 지금까지 이 자본주의가 도래한 이후로 지금 계속적으로 인플레이션에 대한 그런 우려는 시대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계속 나타난 부분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곰곰이 따져봤습니다. 원자재 가격과 그다음에 물가 가격, 요 두 개가 과연 어떤 지금 괴리율을 나타내고 있는지 한번 따져봤는데, 사실 원자재 가격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큰 폭으로 움직인 것이 사실입니다. 최근만 하더라도 뭐 철강 가격이 그랬고요, 구리 가격도 그렇고, 그리고 농산물 가격도 그렇고, 상당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 좀 크게 원자재들이 좀 상승한 그런 모습이었는데, 상대적으로 좀 물가나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원자재만큼은 그렇게 큰 폭의 상승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도 어느 정도 통화 정책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가미가 되면 저는 긍정적인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이제 보셔야 되겠고, 그리고 결국 지금 시대가 전환하는 시기 아니겠습니까? 시대적 변곡점인 구간인데, 항상 이 시대적 변곡점은 어디서 나타난다라고 말씀드렸죠. 큰 전염병이 끝나고 나서 항상 대세 상승이 났다는 것입니다. 1, 2년 반짝 상승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3, 4년, 5년 동안 계속 상승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한번 예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과거에 2002년도 사스라는 전염병이 끝나고 나서요. 그리고 나서 5년 동안 3차 혁명 시기가 나타나면서 대세 상승이 나왔었죠. 자, 그리고 2009년도 여기서는 이제 신종플루가 발생했습니다. 신종플루가 발생하고 신종플루가 끝나고 나서 또 한 3년 정도 대세 상승이 나왔고요. 이때는 모바일 혁명 시기였습니다. 자, 그리고 2021년도 코로나19가 끝나고 나서 이제 4차 산업혁명 시기로 들어가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4차 산업혁명 시기로 들어가면 못해도 2002년도부터 2007년도만큼 이 상승한 흐름만큼의 그런 흐름이 다시 한 번 더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항상 우리 시청자분들은 이 시대가 발전하는 그런 흐름에 집중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뭐 통화 정책이 어쩌고저쩌고, 뭐 환율의 흐름, 달러의 강세, 그런 부분들보다도 일단은 우리의 생활 패턴이 바뀌고 있다는 점, 우리의 이 인류 자체가 발전하고 있다는 점, 이 부분에 포커싱을 맞추신다면 증시의 하락 따위는 이제 무섭지 않은, 뭐 증시의 강세 약세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추세를 따질 수 있는 그런 논을 기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변화하는 시대, 새로 다가올 4차 혁명 시대에 우리 시청자분들은 꼭 집중하셔야 되고, 그러면 이런 장세에서 어떤 종목을 찍어야 되냐, 그것이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 가장 궁금하실 내용일 것 같은데, 일단은 2022년도에 대선이 있습니다. 5년에 한 번씩 오는 가장 큰 이벤트인 대선이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4차 산업혁명이 합쳐진 그런 종목들을 잡으셔야 될 것 같아요. 오늘만 하더라도 아까 앵커님께서 그 이재명 후보가 이 디지털 대전환이라는 정책을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1호 정책이었는데, 결국 4차 산업혁명과 정책과 이 두 가지 복합 모멘텀을 가진 종목들이 결국에 상한가 가고 100%, 200%씩 상승한 그런 흐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야말로 정말 복합 모멘텀 종목, 복합 이슈 종목을 우리 시청자분들이 노리셔야 되고, 이러한 장세에서 꼭 한번 관심을 가져보셔야 될 부분이다. 오늘의 포커싱은 정책주와 그리고 4차 혁명, 요 두 개를 어떻게 결합을 해서 그 종목들을 발굴할 것인가, 그 부분에 집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유동성에 대한 불확실성보다는 기업 실적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종목들, 특히나 4차 산업혁명 그리고 정책주와 연관되어 있는 기업들을 눈여겨보는 게 좋겠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네, 두 번째 별별 이슈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삼성전자의 미국 제2공장 부지가 이제 슬슬 윤곽을 드러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기술주들 대부분 좀 힘을 쓰지 못하는 가운데서도 삼성전자는 그래도 좀 나름 버텨줬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의 주가 상승의 동력이 될까요, 이번 투자가? 네, 저는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다라고 거의 뭐 한 달 전부터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2021년도 하반기 가장 중요한 이벤트가 바로 이재용 부회장이 저 미국에 가서 파운드리 공장을 증설하느냐 마느냐, 요거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실 우리나라의 시총 1위 기업이 바로 삼성전자 아니겠습니까? 이 삼성전자의 등락률에 따라서 우리나라 이 증시는 좀 이제 방향성을 잡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하락을 하면 우리 증시도 하락을 하는 것이요. 삼성전자 상승하면 우리 증시도 좋은 흐름이 나온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자체가 우리나라의 이 신뢰도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삼성전자가 어느 정도 이제 주가 상승할 수 있는 또는 한번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새로 신규 투자 부분에 있어서 좋은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일단 증시의 방향성을 보는데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삼성전자 자체가 지금 이제 추세를 잡지 않았습니까? 한번 차트 보도록 할게요. 자, 삼성전자 자체가 10월 달에 큰 폭으로 하락이 나오면서 거의 뭐 한 10%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 옆으로 횡보를 하다가 이제 어느 정도 60일선 돌파하면서 추세를 잡았는데 일단 삼성전자가 추세를 잡은 것도 중요하지만 이 삼성전자 추세를 잡으면서 하이닉스 그리고 LG전자 이런 대형주들의 추세가 어느 정도 변하는 그런 시기가 나타났거든요. 사실 우리나라가 반등장이 아니라 상승장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런 대형주들이 먼저 움직여주고 그 다음에 그 낙수 효과로 중소형주로 좀 수급이 몰리는 그런 상황이 좀 연출이 돼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한 번 더 차트를 보여드릴게요. 그런 흐름이 어디서 나타났느냐? 작년에 나타났습니다. 작년 11월 달부터 1월 달까지 11월 달부터 1월 달까지 대세 상승이 나오는 흐름을 우리 시청자분들 보실 수 있는데 이때 어떠한 증시 흐름이 나왔냐면 대형주들이 먼저 움직여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소형주들이 따라가는 그런 흐름에서 이렇게 상승장이 나왔어요. 사실 지금 흐름으로 봤을 때 하락과 상승이 번갈아 가면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흐름에서는 반등장이라고 합니다. 반등장에서는 수급이 확 몰려버리는 장세를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지금처럼 이렇게 대형주들이 움직이고 이렇게 대세 상승이 나오는 그런 장세에서는 대부분 종목들, 2,000개, 3,000개 종목들이 한꺼번에 움직이는 그런 장세라는 것이죠. 그 속에서 또 이제 강한 흐름이 나오는 종목들이 많은데 그것을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4차 혁명과 관련된 종목들에서 나온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흐름들 보셔야 되고 그리고 지금 또 긍정적으로 보셔야 될 것이 이번에 파월 의장이 연임하면서 유동성에 대한 그런 불확실성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완화되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유동성 불확실성이 완화되면 결국에 기술주들의 상승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역사적으로 계속 나타났는데 그런 흐름들을 우리 시청자분들 봤을 때 또 이제 증시가 반등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이 충분히 나오는 부분이고 그리고 삼성그룹이 이번에 또 역대급으로 20조 정도죠. 20조 정도 미국에다 투자를 하면서 파운드로 공장 증설한다면 그럼 이제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반도체 쇼티지 현상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이고요. 그리고 4차 산업혁명 자체가 결국에 반도체를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시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반도체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반도체 없으면 차도 못 만들고 핸드폰도 못 만들고 뭐 인공지능도 돌릴 수 없고요. 그리고 메타버스도 구현을 할 수 없습니다. 5G도 할 수가 없어요. 반도체가 있어야만 4차 산업혁명이 가능합니다. 그럼 반도체가 지금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시대가 발전한 부분에서 저해가 되는데 만약에 삼성그룹을 필두로 많은 반도체 회사들이 특히 파운드리 회사들이 어느 정도 생산량을 늘리거나 그런 흐름이 나오면 진정 그때부터는 4차 산업혁명 시기로 들어갈 단계가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삼성전자 미국 투자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생각 들고요. 관련된 종목들 계속 움직일 거예요. 제가 또 슈팅 시장에서 좀 많이 추천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 종목들 계속 좋은 흐름 나올 것이니까 흐름에 포커싱 잘 맞추셔가지고 증시 방향성도 그렇고요. 그리고 앞으로의 흐름들 꼭 한번 지켜보시는 것이 중요하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삼성전자 이번 투자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주셨고요.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관련 종목들의 흐름도 좋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별별 이슈 세 번째입니다. 대선 정책주와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 텐데요. 오늘 이재명 대선 주자의 발표 이후에 관련 종목들이 시원하게 또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제라도 좀 내가 정책주에 타야 되는가. 네, 지금 뒤늦은 좀 후회를 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거든요. 네. 지금 들어가도 괜찮을까요? 당연히 지금도 늦지 않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1호 공약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2호 공약, 3호 공약 나올 것이고 그리고 뭐 윤석열 후보도 공약들을 발표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로써 우리 시청자분들이 눈여보셔야 돼요. 일단 대선 후보들이 공약에 대해서 발표를 하면 시장이 반응을 하는구나. 이 부분을 좀 포커싱으로 맞추셔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아까 첫 번째 이슈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지금 중심은요 4차 산업혁명 그리고 정책주 딱 이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를 눈여겨보셔야 되고 이 두 가지가 결합된 흐름을 우리 시청자분들이
종목들을 공략하시면 아마 큰 수익을 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가지고 지금 정책주가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강조를 해드리자면 이 정책주란 것은 5년에 한 번씩 오는 기회라는 점입니다.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무려 5년에 한 번씩 오는 그런 기회이기 때문에 이번 정책주 랠리에 우리 시청자분들 꼭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다. 주목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재료 소멸의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좀 제한적인 흐름이 있어요. 사실 뭐 최근에 인맥주, 뭐 애니능률, 그다음에 뭐 CS, 카스, 그다음에 뭐 그런 종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누구누구 관련주, 누구누구 인맥주 그런 종목들은 사실 후보들이 어느 정도 윤곽에 들고 나서는요. 재료 소멸을 관점으로 해서 크게 하락하는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정책주란 것은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나서도 재료 소멸이 안 되고 계속 상승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책주란 것은 지금이라도 눈여겨보셔가지고 내년까지 끌고 갈 수 있는 그것도 수익률을 200%, 300% 이상 많게는 500%까지 키울 수 있는 그런 분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겠고 그리고 지금 대선 후보들의 정책 자체가 4차 산업혁명과 이 정책이 결합된 그런 흐름이거든요. 그러니까 정책을 얘기할 때 대부분 4차 혁명을 빼놓지 않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 4차 산업혁명과 정책주 이 두 개가 결합한 그런 종목을 잡으셔야 되는데 그럼 이제 정책주들이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과거의 정책주의 흐름이 어떤 흐름이 나왔는지 한번 보셔야 되는데 자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계속적으로 얘기했죠. 대통령 되면 대북 평화 정책을 하겠다. 메인 정책이었습니다. 그런 정책주가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요. 대통령 임기 초 정책주가 강력해지는 흐름은요. 대통령 되기 직전과 그리고 대통령이 되고 난 직후 그때가 가장 강력해지는 것이 바로 정책주인데 저점 대비해서 무려 700% 올라갔습니다. 단기간에 1년도 안 걸렸어요. 한 3개월 만에 바로 700%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고요. 대북 관련된 종목입니다. 대북주. 그 다음에 대아티아의 종목 보도록 할게요. 자, 대아티아 같은 경우에도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평화 정책으로 해서 3개월 만에 무려 700% 정도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정책주는 한 번 쏘면요. 500% 이상은 상승하는 흐름을 우리 시청자분들이 확인하셔야 되고 그 전에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는 박근혜 대통령 창조경제, 그다음에 저출산 요거 두 개 많이 밀었었거든요. 거기에 관련된 종목 아가방 컴퍼니가 1년 만에 10배 올라갔습니다. 1000% 대세 상승이 나오는 모습. 정책주가 이렇게 강하다는 것을 우리 시청자분들 보셔야 되고 5년에 한 번씩 오는 기회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그 전에 이명박 대통령이 말하는 4대강 관련된 정책을 관련주로 했을 때 이화공영이라는 종목이 무려 3000%를 넘어서 1년 만에 거의 뭐 4000% 정도 상승한 그런 모습들. 그다음에 특수건설. 특수건설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크게 상승을 해서 이 4대강 관련된 이슈로 무려 1년 만에 1500%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결국 대통령이 바뀌고 나서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항상 정책주에서 500%짜리 종목들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대통령이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결국에 500%짜리 종목은 역사적으로 봤을 때 또 나올 것이고 그 관련된 종목은 결국 정책주에서 나올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은 어떤 종목 잡아야 된다? 지금 정책주 꼭 눈여겨보셔야 되고 그러면 어떤 정책주 잡아야 되냐? 4차 산업혁명과 그리고 정책주 이게 두 개가 결합된 복합 모멘텀 종목, 복합 이슈 종목을 제가 잡아야 된다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또 이재명 후보가 1호 공약으로 이 디지털 대전환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디지털 대전환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 가장 필요한 게 바로 이 데이터를 저장하고 활용하는 그런 기술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가장 최저점에 있는 종목을 제가 한 종목 준비를 했습니다. 벌써 지금 추세가 상방으로 들어올리는 흐름이거든요. 그럴 때 그 종목 제가 어디서 공개하느냐? 이 방송 끝나고 바로 11시 10분 온라인 무료 방송에서 공개를 할 것이니까 우리 시청자분들은 핸드폰 들고 매일 밤에다가 슈팅스타 검색하시고 그 종목 어떤 종목인지 확인하셔서 말씀드리겠고 지금 정책주는요. 다 4차 산업혁명과 연관이 되어서 상승하기 때문에 그 4차 산업혁명을 구현하기 위한 데이터 활용, 데이터 저장 요 기술 우리 시청자분들이 꼭 눈여겨보셔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대선 정책주 지금도 늦지 않았다, 이제 시작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관련 종목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요, 방송 끝나고 진행이 되는 무료 공개 방송에 참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홈페이지로 입장하시면 무료 공개 방송 함께 하실 수가 있는데요. 지금 나가고 있는 QR코드 휴대전화로 스캔하셔도 홈페이지 입장 가능하시고요.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네 글자를 검색하셔도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스크롤 쭉 내려주시면요. 암행어사 전문가님 사진 보이시죠? 그 아래에 있는 노란색 바 꾹 눌러주세요. 방송 끝나고 11시 10분부터 바로 진행이 됩니다. 오늘도 유익한 정보 많이들 알려주신다고 하니까 적극적으로 함께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장 별별 이슈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시장에서 주목했던 특별한 종목에 대해서 정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가지 종목에 대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첫 번째 종목부터 함께 확인해 보시죠. 오늘 첫 번째로 확인해 볼 종목은요. 시장에 입성한 새내기 주입니다. 마인즈랩인데요. 오늘 시장에 입성을 한 인공지능 개발 기술이고요. 그리고 기관수 예측에서 참여 기관의 91%가 희망밴드 최상단 그 이상으로 가격을 써내면서 공모가 최상단에서 결정이 된 종목이기도 합니다. 시초가는요. 공모가보다 1.6%가량 낮게 출발을 했고요. 그 후에 보합권에서 계속해서 지지부진한 움직임을 보였었습니다. 하지만 오후장 수급이 강하게 몰리면서 상한가를 터치했고요. 종가도 상한가 부근에서 마감하는 데 성공을 했네요. 28%대 급등 흐름 계속해서 이어갔습니다. 38,000원 종가 체결했습니다. 두 번째 특별 종목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KB금융입니다. 파월 연준 의장의 연입으로 인해서 간밤 미국 증시에서 10년물 만기 국채금리 수익률이 1.6%로 상승 마감했죠. 은행주와 보험주 역시나 상승 마감했는데 그 훈풍이 국내까지 고스란히 이어졌습니다. 여기에 한은이 이번 회의 때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이라고 전망이 되는 만큼 은행주와 보험주 오늘 상승세가 좋았었는데 그중에 KB금융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58,000원까지 찍었다가 오후장 들어서 윗꼬리를 살짝 달았습니다. 그래도 1%대 흐름 이어갔고요. 57,100원에 종가를 체결했습니다. 네, 세 번째 특별 종목입니다. 한샘인데요. 주주 환원 정책을 발표하면서 시장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내년에 분기 배당을 실시하고요. 총 600억 원 규모의 자사주를 매입할 방침이라고 하는데요. 오늘 장중에 95,000원까지 터치하는 움직임이 포착이 됐고 종가도 91,000원대 지지하면서 마감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다음 종목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확인해 볼 종목은요. 옴니시스템입니다. 스마트 그리드 관련 종목이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0조 원 정도의 국가가 에너지 고속도로 진흥형 전력망에 투자할 것이다 이러면서 투자 계획을 발표했죠. 재생에너지와 관련해서 40조 원 정도의 새 산업을 만들어낼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스마트 그리드 관련 종목들 시세를 뿜었고요. 그중에 옴니시스템의 상승 탄력이 가장 좋았습니다. 상한가까지 시원하게 장대 양봉 그렸고요. 종가까지 상한가 마감 성공했습니다. 600원가량 상승하면서 2,610원에 종가를 체결했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셀트리온입니다. 금융당국이 셀트리온 그룹의 분식회계 논란을 3년 만에 심판대에 올리면서 이 셀트리온 3사의 주가가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 9일 금융위는 셀트리온 3사 감리 조치안 심의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셀트리온 3형제 중에 큰 형이라고 불리는 셀트리온의 낙폭이 오늘 가장 깊었네요. 6%가량 밀린 채 종가를 체결했습니다. 21만 1,500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네, 5가지 특별 종목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조금 더 디테일한 분석은 전문가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신규 새내기주 한번 체크해 볼게요. 마인즈랩인데요. 신규 새내기주라 보니까 앞으로의 성장성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네. 저는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마인즈랩을 보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한번 역사를 한번 되짚어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지금 제가 항상 말하는 것이 4차 혁명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4차 혁명 전에 뭐 1차 혁명도 있을 것이고 2차 혁명도 있을 것이고 3차 혁명도 있을 것이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산업혁명이 일어날 때마다 과연 어떤 사람들이 돈을 제일 많이 벌었는지 그런 부분을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데 이 마인드랩이라는 회사 자체가 일단 인공지능 그리고 이제 데이터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좀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럼 이제 1차 혁명 때 돈을 가장 많이 벌었던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1차 혁명 같은 경우에 이제 증기기관이 만들어지고 방직기, 방적기가 만들어졌거든요. 그때 돈을 가장 많이 벌었던 사람들이 바로 양털을 공급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양털을 공급해서 방직기, 방적기를 짜내니까 그런 사람들이 돈을 제일 많이 벌었거든요. 그래서 1차 혁명은 양털 짜는 사람이 돈 제일 많이 벌었고요. 그 다음에 2차 혁명 같은 경우에는 대량 생산이 구축이 되던 시대였거든요. 자동차가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컨베이어 벨트가 만들어지는 그런 시대였는데 그때는 이제 기름을 좀 제공하는 그런 사람들이 돈을 제일 많이 벌었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록펠러라고 아실 거예요. 록펠러 돈을 제일 많이 벌었었죠. 기름 사업하는 사람이었는데 2차 혁명 그렇게 록펠러가 돈을 제일 많이 벌었습니다. 그리고 3차 혁명이 진행이 되면서 집집마다 인터넷이 깔리고 그리고 컴퓨터가 만들어졌어요. 근데 컴퓨터 만든 사람과 인터넷 만든 사람들보다 빌 게이츠라는 사람이 돈을 훨씬 더 많이 벌었습니다. 컴퓨터 안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를 공급하는 그런 사람이었죠. 자, 그러면 이제 4차 혁명으로 들어와서 뭐 자율주행도 나오고 있고, 그리고 AI도 나오고 있고, 5G도 나오고 있고, 뭐 메타버스도 나오고 있고, 많은 것들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가장 최고의 부자는 누구죠? 바로 아마존의 제프 베이조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프 베이조스는 지금 이제 데이터, 전 세계에 가장 많은 데이터를 활용하고 가장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이고 그런 사람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 4차 산업혁명에서 가장 부자가 되는 사람들은 데이터를 취급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산업혁명의 근간이 되는 가치를 제공하는 그런 사람들이 가장 부자가 되는데 결국 데이터를 취급하고 활용하는 그런 산업군에 위치한 사람들이 돈을 가장 많이 벌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마인드랩도 지금 이제 데이터 사업을 영위하고 인공지능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마 상당히 긍정적인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 들고요. 근데 한 가지 더 보셔야 될 것이 결국에 이재명 후보가 1호 공약으로 이제 디지털 대전환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결국 4차 혁명 시대는 본인이 이끌겠다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4차 산업혁명에 가장 중요한 이 데이터 취급하는 그런 회사들 꼭 한번 눈여겨볼 필요성이 있겠다. 그리고 디지털 관련 종목들 뭐 계속적으로 주목을 하셔야 되겠고 다시 한 번 더 거듭 강조드리지만 이 4차 산업혁명과 정책주 이것이 만나면 상당히 크게 상승한다는 점 이 점을 꼭 눈여보시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4차 산업 관련주로서 앞으로의 성장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해 주셨습니다. 이 종목 좀 관심 있게 보고 계신 분들께서는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종목 여쭤보겠습니다. 옴니 시스템입니다. 이 종목 역시나 이재명 관련주, 이재명의 정책주를 엮이면서 오늘 시세를 강하게 분출한 종목인데요. 그렇다면은 이렇게 스마트 그리드 같은 종목들도 좀 긍정적으로 보시는 건가요? 네, 그렇죠. 당연히 이제 이 정책 관련된 이슈와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이 연결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복합 모멘텀이기 때문에 저는 오늘 상가가 같다고 해도 추가적인 상승세가 더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뭐 대아TI나 부산산업, 뭐 그다음에 뭐 아가방 컴퍼니, 뭐 이화공역, 특수건설 이렇게 보셨듯이 정책주들이 한 번 쏘면요 일단 500%는 쏜다라는 점, 그 점을 이제 보셔야 되는데 사실 대선 후보에 있어서 1호 공약, 그 1호 공약은 상당히 저는 의미가 있고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대통령이 됐을 때 가장 적극적으로 밀 수 있는 그 정책이 바로 저는 1호 공약으로 생각을 해요. 가장 중요한 것을 가장 먼저 말하고 가장 뭐 중요하지 않은 부분들은 가장 나중에 말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이 디지털 요 대전환 요 부분에 상당히 큰 주가 상승이 숨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옴니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우리 시청자분들 보셔야 될 것이 원래는 뭐 전력량의 원격 겸침 시스템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면서 스마트 그리드 관련된 종목으로 엮였잖아요. 근데 이제 10조 규모의 지능형 전력망 투자 공약 관련된 이슈로 오늘 상가를 갔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셔야 될 것이 일단은 정책주 변동성도 중요하긴 하지만 일단 바닥에 있는 종목들을 선침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바닥에 이렇게 횡보를 하고 있을 때 요럴 때 찍어야 우리 시청자분들이 30% 40% 많게는 단기간에 100%까지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지금 주사위는
던져졌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재명 후보가 지금 디지털 대전환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 디지털 대전환하기 위해서는 데이터가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데이터를 활용하고 데이터를 저장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 그런 회사들이 아마 큰 돈을 벌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이 지금부터 눈여겨보셔야 될 종목은 이 데이터를 취급하는 그런 회사를 꼭 선별해서 뽑으셔야 되고 그 중에서 대장주가 가장 큰 상승세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죠. 1차 혁명, 2차 혁명, 3차 혁명, 4차 혁명 다 산업혁명의 근간이 되는 가치를 제공하는 사람들이 가장 큰 부자 됐습니다. 지금 4차 혁명은 데이터입니다. 데이터 없이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데이터를 취급하는 회사들 꼭 주목하시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4차 산업혁명 관련주 그 중에서도 데이터를 다루는 기업들 좀 집중적으로 체크해 보시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특별 종목도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아메고사 전문가님의 수익률 탑 10을 보고 왔는데요. 와, 정말 신성 델타테크 같은 경우에는 공약주로 말씀을 드린 다음에 13일, 며칠 안 된 사이에 바로 20%에 가까운 상승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10위권에 이름을 올리는 데 성공을 했고요. IB기명 같은 경우에는 11월 10일 수능의 모멘텀을 안고 날아올랐습니다. 9위를 기록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M게임 이달 공약주였죠. AS시간 지금 이 시간에 조금 더 가져가도 좋다라고 중간 리뷰를 한 뒤에 보름도 안 된 시점에 30%에 가까운 수익률을 안겨주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자비스 31%의 수익률을 기록하면서 7위에 기록을 했고요. 중앙에너비스 같은 경우에는 9월 28일 공약주로 소개해 주신 후 딱 8거래일 만에 32%의 수익률을 달성을 했네요. 이제 탑5 한번 살펴볼게요. 수익률은 40%대로 넘어갔습니다. 대유 에이텍은 10월 5일 공약주로 소개한 후에 단 2주 만에 41%의 수익률을 안겨줬고요. 그다음 주인공은 경동제약이었습니다. 역시나 3주 만에 50%에 가까운 수익률을 안겨주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코인테크 54%의 수익률을, 홈센터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92%가량의 상승률을 저희에게 안겨줬었죠. 넘버원을 기록하려면 200%는 넘겨줘야 하는 것 같습니다. 에코캡 242%, 부동의 1위를 유지하고 있네요. 네, 이렇게 탑10 수익률을 함께 나눠봤는데 와, 이제 40%를 넘겨야지 탑5에는 이름을 올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황금별 중간 점검 리뷰 열심히 해보면서 두 번째 에코캡, 세 번째 에코캡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살펴볼 종목은요, T사이언티픽인데요. 매수를 한 지 하루밖에 지나진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 종목 갖고 계신 분들 지금 빠르게 중간 점검을 해드리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상승률을 3% 매수하고 나서 3%가량 상승하는 데 성공을 했네요. 네, 이 종목 좀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일단은 좀 변동성이 강하게 나와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바로 이렇게 좀 AS를 하려고 하는데요. 일단 눈여겨 보셔야 될 부분이 일단 최근에 대량 거래량이 한번 나온 부분, 이런 흐름들을 보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대량 거래량 나온 다음에 거래량 없이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크게 걱정이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모바일 쿠폰이나 이런 부분들을 계속 수요가 늘어나고 있죠. 거기에 대한 수혜주기도 하고, 최근에 비덴트와 관련해서 또 이제 좋은 흐름이 나왔던 그런 비썸의 지분과 관련해서 또 이제 좋은 얘기가 나왔던 그런 흐름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오늘자 대량 거래량 동반하면서 하락했다. 그럼 걱정을 했지만 거래량 없이 횡보하는 흐름이어서 아마 다시 한 번 더 강한 상승이 좀 발생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연속 양봉형 패턴 믿으시고 목표가까지 홀딩하시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의 하락은 거래량 없는 하락이기 때문에 조금 안심하셔도 좋겠다라고 중간 리뷰를 해주셨습니다. 다음 종목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시그네틱스인데요. 이 종목 어제 좀 강한 반등이 나오면서 14%의 상승률을 달성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10월 29일 공약주로 저희가 소개를 해드렸던 종목인데 오늘 조금 눌려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좀 궁금하실 것 같거든요.
네, 이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일단은 만약에 종목이란 것이 거래량 터지면서 하락을 한다. 아, 네. 그러면 이제 걱정을 하셔야 되는데 거래량 없이 빠지면요. 그냥 시장에 영향을 좀 받았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네. 일단은 보셔야 될 것이 제가 항상 강조드렸던 부분이죠. 일단 글로벌 대기업과 협력을 맺어야 되고 3,000원 미만의 적자에서 흑자로 돌린 종목들은 대시세가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시그네틱스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와 어느 정도 협력을 맺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재용 부회장이 이 미국으로 가면서 출장 가면서 이 수혜주가 될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반도체 관련주기도 하고요. 그래가지고 좋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최근에 연속형 양봉 패턴 나오고 있고, 그리고 지금 계속 추세를 들어올려주고, 그리고 정배열 만들어졌기 때문에 저는 걱정하지 마시고 좋은 흐름 기대해 보셔도 좋다. 월봉의 흐름도 지금 이제 추세를 전환시키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요. 그리고 20월선과 60월선에 골든 크로스 임박을 했거든요. 이게 골든 크로스 나오고 확산이 되면요. 또 다시 한 번 더 강한 흐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조금 어느 정도 장기적으로 보셔가지고 한 이제 30% 이상의 수익도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슈를 안고 차트를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조금 더 여유롭게 접근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달 공략주도 하나 살펴보죠. 메커스인데요. 이 종목은 11월 16일 날 황금별 공략주로 말씀을 해드렸고 최고가 9,440원을 터치하면서 14%의 상승률을 달성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지난주에 황금별로 소개해드렸고요. 일주일이 안 된 시점에 이렇게 두 자릿대 상승률 나왔거든요. 네, 일단은 뭐 더 상승해야 되는 종목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아까 반도체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이제는 메모리 반도체도 중요하지만 비메모리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메커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스템 반도체 관련된 회사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많은 글로벌 시스템 반도체 업체들과 협력을 맺고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글로벌 대기업과 협력을 맺는 종목들은 항상 좋은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메커스도 아마 시간을 두고 계속적으로 투자를 하신다면 좋은 흐름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14% 정도 상승했는데 추가적으로 한 20% 이상 30%까지도 좀 도전해 보셔도 좋은 그런 종목이니까 추세 믿고 한번 조금 더 욕심을 부리셔도 될 것 같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조금 더 욕심을 부려도 좋겠다라고 중간 리뷰를 해주셨습니다. 보유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좀 차분하게 기다려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 여쭤보겠습니다. 이 종목 여쭤볼지 아니면은 에코캡을 여쭤볼지 고민을 하다가 홈센터 홀딩스를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8월 24일 공략주를 소개를 해드리면서 100%에 조금 못 미치는 92%의 상승을 달성하는 데 성공을 했거든요. 이 종목은 또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일단은 오늘의 방송 주제는 바로 정책주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쵸, 네. 그래가지고 정책주가 이렇게 강하구나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가지고 네. 홈센터 홀딩스 좀 이제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우리 신경원들이 눈여보셔야 될 것이 단기간에 빠르게 상승하는 종목들을 좀 이제 원하신다면 저는 이제 정책주 지금부터라도 꼭 눈여겨 보셔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홈센터 홀딩스도 결국에 정책주 이슈로 단기간에 그냥 90%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오래 걸릴 필요가 없습니다. 한번 쏘면요, 그냥 추세로 그냥 쭉 상승하는 게 바로 이제 정책주의 힘이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실 지금 이재명 후보의 1호 공약이 발표가 됐어요. 디지털 대전환인데 사실 제2의 홈센터 홀딩스를 잡기 위해서는 제가 봤을 때 디지털 대전환 여기에 집중하셔야 된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디지털 대전환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바로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빅데이터죠. 이 수많은 빅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저장을 할 것인가? 이게 가장 큰 문제인데 그 부분을 어느 정도 영위하고 있는 그런 회사들이 아마 정책주 이슈로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책주 같은 경우에는 뭐 북한 관련된 종목 대북주들 과거에 500%씩 상승했습니다. DRTI 부산산업. 그다음에 박근혜 대통령 저출산 관련된 정책으로 아가만 컴퍼니 1000% 상승했고요. 이명박 대통령의 4대강 정책으로 무려 이화공의 4000%, 특수건설 1500% 상승했어요. 거기에 육박하는 그 종목은 바로 제가 봤을 때 이 데이터 활용 그리고 데이터 저장 여기서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4차 혁명을 하기 위해서는요 무조건 필요한 기술이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꼭 눈여겨보셔야 되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 가장 바닥권에서 상승하려고 하는
그런 종목이니까 우리 시청자분들이 꼭 눈여보셔야 된다. 이 종목은 제가 이 방송 끝나고 11시 10분 온라인 무료 방송에서 공개를 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인하실 분들은 핸드폰 들고 네이버에다가 슈팅스타 검색하시고 그 종목 어떤 종목인지 확인하시라 말씀드리겠고, 정말 대바닥권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누구나 부담 없이 매수할 수 있다는 점, 이 점을 꼭 강조드리겠습니다. 네, 4차 산업의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종목 오늘 무료 공개 방송에서 진행이 됩니다. 포털 검색창에요. 슈팅스탁 네 글자를 검색하시면 홈페이지로 들어오실 수가 있고요. 들어오셔서 스크롤 내리신 다음에 노란색 바 꾹 눌러주십시오. 11시 10분부터 무료 공개 방송 진행되는데 거기서 꿀팁들 많이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중간 점검 종목들 다시 한번 정리하고요. 황금별을 잡아라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전문가님의 특별한 종목을 알아가는 시간, 황금별을 잡아라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또 어떠한 종목을 들고 오셨을지 빠르게 여쭤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종목명부터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의 종목은 바로 이제 YM텍이라는 종목입니다. YM텍이요? 네, 항상 12월 달, 1월 달에는 신규 상장주들이 강한 흐름이 나오거든요. 그것을 좀 이제 노린다라고 좀 말씀해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 이제 전기차 이 릴레이 관련된 제조업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좋은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지금 이제 미래차 부분도 어느 정도 이제 정책과 엮이고, 그리고 4차 혁명과 관련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이 꼭 관심 가지시면 되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 그리고 최근에 연속 양봉형 패턴 발생하고, 그리고 대량 거래량이 포착이 됐습니다. 어느 정도 추세가 전환된 흐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더 단기적으로 상승하는 흐름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매수는 시가 이하 분할 매수 한번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목표가는 한 5만 원, 목표가 5만 원 제시해드리고, 손절가는 33,000원 이렇게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참고하셔서 매매에 도움이 되시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황금별 공략주 YM텍입니다. 매수가 시초가 이하에서 분할 매수해 보시고요. 목표가 5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33,000원으로 제시해 드렸습니다. 황금별 종목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10시까지 저희 방송 기다리시느냐고 많이 힘드셨죠? 12월 6일 다음 달 6일부터 저희가 2시간 이르게 여러분들을 찾아갑니다. 저녁 8시부터 저희가 1시간 동안 함께하니까요. 시간 꼭 기억해 주시고요. 착오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와, 정말 10시 47분 시간이 훌쩍 지나가 버렸습니다. 최대한 많은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 이렇게 헤어지는 시간이 아쉬울 수가 있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방송 끝나고 네. 11시 10분에 온라인 무료 방송 준비하고 있는데, 네. 거기서 이제 정책주 한 종목을 딱 공략을 할 겁니다. 네. 지금 가장 중요한 부분이 4차 혁명과 그리고 정책주 이 두 개가 복합 이슈로 엮여서 상한가가는 종목이 나오는 그런 장세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가지고 디지털 대전환과 관련된 가장 핵심적인 수혜주는 결국 빅데이터를 저장하고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클라우드 관련된 종목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클라우드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 가장 바닥에 있는 그 종목을 제가 오늘 11시 10분 온라인 무료 방송에서 공개를 할 것이니까 확인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우리 시청자분들 핸드폰 들고 네이버에다가 슈팅스타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면 되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 참여하는 방법, 자세한 방법은 우리 앵커님 말씀에 한번 집중해 보시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홈페이지로 입장하시면 무료 공개 방송에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지금 나가고 있는 QR코드 휴대전화, 스마트폰으로 바로 스캔하시면 입장이 가능하시고요. 좀 어렵다 하신 분들은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네 글자를 검색하시면 홈페이지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입장하셔서 스크롤 쭉 내리시고요. 전문가님 사진 아래에 있는 노란색 바 방송 예정이 잠시 후엔 방송 보기로 변경이 되는데 꾹 눌러주시면요.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11시 10분부터 방송 끝나고 직후부터 진행이 되니까 꼭 참여하셔서 좋은 정보 많이 얻어가시길 바랄게요. 여러분들 오늘도 너무나도 고생 많으셨고요. 내일도 성공 투자하시길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도 저녁 10시에 함께하도록 할게요.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